30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퇴직금 5천만 원을 들고 오신 67세 고객분이 2년 만에 3천만 원으로 줄었다며 창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실 때였습니다. 병원비도 안 썼고 큰 돈 쓴 일도 없는데 관리비, 전기세, 약값이 나가다 보니 어느새 통장 잔고가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씩 있어도 매달 불안해하시는 분들이요.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 60만 원뿐인데 나가는 건 매달 90만 원. 30만 원씩 모자라니까 퇴직금에서 뺏어 쓰는 거죠. 이러다 10년 후엔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으시더군요. 솔직히 제가 뭐라 답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70세 김순자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퇴직금도 비슷한 4천만 원인데 이분은 매달 통장에 14만 원씩 이자가 찍힌다고 즐거워하시더군요. 약값을 이자로 낸다고 연금은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돈, 똑같은 은행입니다. 단 하나, 예금 방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상품들을 고객분들께 꼭 안내해드리려 했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투자나 위험한 상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빼먹지 않고 매달 이자로 생활비를 만드는 구체적 방법. 둘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금 면제 혜택. 셋째, 은행 가실 때 들고 갈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신 분들이 매달 통장에 이자가 자동으로 찍힌다며 연락 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68세 최명학 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으셨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매일 밤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매달 빠져나가는 걸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월급이 따박따박 통장에 찍혔잖아요. 그 돈으로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생활비 쓰고 했죠. 통장 잔고가 얼마든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다릅니다. 1억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바로 이게 시니어 세대가 겪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알아보시고 펀드를 공부하십니다. 부동산 경매 강의도 들으러 다니시고요. 뭔가 수익을 내서 생활비를 만들어 보려는 거죠. 지점장으로 30년 일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괜찮다는 말만 듣고 주식에 큰 돈 넣으셨다가 반토막 나서 창구로 찾아오시는 경우를요. 손이 떨리며 통장을 내미시던 72세 어르신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시니어 전용이라는 말로 접근하고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속이고 안전한 고수익이라며 현혹합니다. 제 고객 중에도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천만 원 손실 보고 병원까지 다니셨습니다. 노후 자금은 불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지키면서 꾸준히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은행 예금입니다. 예금이요?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아무 예금이나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예금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2년 만기로 넣고 만기 되면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한꺼번에 받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2년 예금에 넣으면 2년 후에 원금 4천만 원의 이자 300만 원 정도 합쳐서 4,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2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2년 동안 관리비는 나가죠. 전기세도 나가고 약값도 나갑니다. 그럼 어디서 메웁니까? 결국 다른 통장에서 또 빼서 써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월지급식 예금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4천만 원을 넣는데 이자를 매달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찍히는 거죠. 4천만 원을 연 4%로 넣으면 한 달에 세전 기준으로 대략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2세 정순옥 님이 2년 전에 은행 직원 권유로 5천만 원을 일반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니 좋다고 했대요. 그런데 2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으셨죠. 그 사이에 매달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다른 통장에 있던 돈 1,500만 원을 뺏어 썼어요. 만기가 돼서 이자 받은 건 고작 380만 원. 결국 1,100만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분이 제게 상담받으러 오셔서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월지급식으로 넣으셨으면 매달 15만 원씩 받을 수 있었거든요. 2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뺏은 1,500만 원 중에서 최소 360만 원은 안 빼도 됐던 겁니다. 정순옥 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군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돈이면 손주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갈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은행, 똑같은 이자율인데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달 12만 원, 15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는 건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내면 되겠네. 약값은 이자에서 나가니까 연금은 그대로 쓸 수 있겠네. 이런 계산이 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은행 이자 받으시면 세금 뗀다는 거 다 아시죠?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4%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5.4%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이자 15만 원 받으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건 1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2만 3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한 달에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입니다. 2년이면 48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65세 이상이시면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탈세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원금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점장으로 일할 때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바쁘다 보니 일일이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73세 한영성님은 5년 동안 예금 이자 받으면서 계속 세금을 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계산해드렸더니 5년 동안 세금으로만 120만 원을 내신 거예요. 비과세 신청만 했어도 이 돈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120만 원이면 1년 약값입니다. 한영성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가셔서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가 가진 돈 정리하기. 퇴직금 통장, 적금 만기된 것, 여기저기 흩어진 예금 다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총 5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부 예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급한 일 생길 수 있으니까 비상금은 따로 보통예금이나 자유입출금 통장에 놔두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있으면 4천만 원은 월지급식 예금에 넣고 1천만 원은 바로 쓸 수 있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단계, 시니어 전용 상품 찾기.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세요. 시니어 전용, 60세 이상 우대, 실버 예금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손주한테 처음 한 번만 도움 받으세요. 72세 어르신도 처음엔 나는 못해 그러시다가 딸한테 배워서 지금은 직접 다 하십니다. 요즘은 은행마다 홈페이지가 잘 돼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예금 메뉴 보시면 시니어 상품이 따로 있어요. 3단계, 금리 비교하기.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60세 이상, 어떤 곳은 65세 이상이고 금리도 3.8%인 데도 있고 4.2%인 데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대 조건입니다. 최대 연 4.5%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 금리가 3.5%고 나머지는 조건 충족해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자동이체 시 플러스 0.3%, 모바일 가입 시 플러스 0.2%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은행 가셔서 꼭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얼마예요? 우대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가입하면 4.0%인데 모바일로 하면 4.3% 이런 식으로요. 0.3% 차이가 뭐 그리 크냐 싶으시겠지만 5천만 원 기준으로 1년이면 15만 원 차이입니다. 한 달에 만 원 이상 차이 나요. 4단계, 월지급식 확인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행 가서 상품 상담받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품 월지급식 가능한가요? 어떤 상품은 월지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은 패스하시는 거예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5단계, 비과세 신청하기. 65세 넘으셨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저 65세 넘었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직원이 신분증 확인하고 서류 작성 도와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5분이면 끝나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모든 은행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어은행에 3천만 원, 비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있으면 총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세금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실 때는 꼭 합계를 계산해 보셔야 해요. 6단계, 예금자 보호 확인하기.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원래는 5천만 원이었는데 곧 1억 원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1억 원을 예금에 넣으실 거면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두 군데로 나누세요. 어은행에 5천만 원, 비은행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전액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 3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중도해지하지 마세요. 예금은 만기 전에 빼면 이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약속한 금리에 반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금에 넣을 돈은 당장 안 쓸 돈으로 하세요. 비상금은 따로 보통 예금에 놔두시고요. 두 번째, 고금리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연 4%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연 10%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거 100%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이런 말로 현혹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검색하시면 정식 금융기관 목록 나와요. 거기 없는 곳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 설명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 확실히 알고 해야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은행 직원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실제 적용 사례를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박인자님은 퇴직금 4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65만 원 나오는데 생활비로 한 달에 90만 원은 나간대요. 그럼 매달 25만 원씩 부족한 거죠. 제가 4천만 원을 월지급식 예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시니어 전용 상품이었는데 금리가 연 4.2%였어요. 계산하면 1년 이자가 168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세전 1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65세 넘으셨으니 비과세 신청을 같이 했어요. 그럼 세금 한 푼 안 떼이고 14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찍혀요. 원래 매달 25만 원 부족했는데 14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제 11만 원만 부족한 겁니다. 그것도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면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난 박인자님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난달에 관리비 낼 때 이자로 냈어요. 제 돈 안 건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그러시더군요. 또 다른 부부 사례입니다.
74세 윤동식님 내외부는 두 분 합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디 투자하기는 무섭고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니까 이자도 별로 없고 불안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1억 3천만 원을 두 은행에 나눠서 넣으라고 권했습니다. 어은행에 7천만 원, 비은행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전액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 월지급식으로 비과세로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매달 대략 23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이 돈으로 부부가 같이 문화센터 다니세요. 남편분은 서예 배우시고 부인은 요가하셨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외식도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안부 전화드렸더니 70 넘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줄 몰랐다며 웃으셨어요. 돈이 주는 건 단순히 금액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매달 통장에 뭔가 찍히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주는 안정감이 노후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금은 반드시 월지급식으로 하세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받는 겁니다. 그래야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65세 넘으셨으면 무조건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세요. 똑같은 이자 받는데 한 분은 14% 떼이고 한 분은 한 푼도 안 떼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셋째, 5천만 원 넘는 돈은 꼭 은행 두 군데 이상 나눠서 넣으세요. 예금자 보호가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니까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께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매달 통장에 이자가 찍히고 그 돈으로 관리비, 전기세, 약값을 해결하시면서 이번 달도 들어왔네 하는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다는 자존감,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와서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생활비가 있으면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쓰는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시니어 예금 이렇게 검색만 해보세요. 어떤 상품이 있나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내일 자녀분들한테 전화하세요. 얘야, 은행 홈페이지 같이 봐줄래? 이렇게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5가지 종이에 적어두세요. 월 지급식인가? 비과세 가능한가? 실제 금리는 얼마인가? 우대 조건은 뭔가? 예금 보호되는가? 이거 들고 은행 가시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몇 달이 지나가요. 그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 그냥 날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관에도 금융 상담하는 곳 있어요. 주민센터에도 있고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그런 데 가셔서 도움 받으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 계시면 이 내용 꼭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기 아까운 정보잖아요. 같이 나이 드신 친구분들, 동네 이웃 어르신들한테 알려주세요. 30년 은행 일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고객분이 몇 달 후에 다시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생활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